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방학 개론 첫 시간으로서 소방의 기초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의 기초론은 두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장이 바로 소방의 의,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이 바로 소방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방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소방에 대한 개념 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소방의 의는 크게 소방의 개념, 도대체 소방의 의가 개념이 뭐냐, 그 개념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소방의 의미가 있죠. 자, 소방의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그 불을 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어요. 어원적 의미가. 그래서 원적 의미로 소방, 불을 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는 것이죠. 불을 끄고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소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 소방의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원래 본래적 어원적 의미, 사전적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 소방의 의미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어원적 의미가 확대되죠. 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불을 끄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확대돼서 사회봉사활동까지, 이 사회봉사 및 공공의 안녕, 복리증진 의무까지죠. 그래서 단순히 불을 끄는 거 확대를 방지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확대돼서 오늘날은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봉사기능이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복리증진 업무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소방의 추세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개념에서 바로 적적 의미 개념이다. 즉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진압하는 의미에서 이 사회봉사 기능까지, 서비스 기능이 더 확대된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봉사 및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의무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 소방의 추세와 범위, 국가 기능의 확대와 국민들의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소방의 활동 범위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소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의 의미는 소방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재와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과 소방의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확대로 이렇게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그 4번이 가장 중요하죠. 소방은 사회의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고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고 예방하고 경계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확대돼서 일정한 지역사회 기능이 와해됐을 때 그 생활수단의 피해까지도 해결하는 그 사회봉사기능,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업무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을 넘기시면 두 번째 소방활동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소방활동에 따른 주체, 즉 소방활동을 누가 행하느냐,
그 주체죠. 누가 소방 활동을 수행하느냐. 그에 따라 형식적 의미 소방과 실질적 의미 소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식적 의미 소방과 실질적 의미 소방에서 소방 활동의 주체는 누구냐? 특히 형식적 의미 소방은 only 소방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 소방이다. 즉 소방기관의 모든 활동. 이거 only죠. only. 그래서 only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형식적 의무 소방이다. 그러면 우리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소방활동도 하겠죠.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소방활동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 그 다음에 승진조 시키고, 그 다음에 전보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업무도 담당하겠죠. 그다음 미루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행정 업무.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하는 업무도 하겠죠. 규칙 제정. 이 규칙을 제정하는 게 우리가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활동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바로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서 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벌칙을 부과하는 거죠. 징계를 하는 행위인데요. 이게 사법작용입니다. 사법 활동도 하죠. 그래서 징계 이렇게. 그래서 소방 활동, 그다음에 행정 업무, 그다음에 규칙 제정 관련 입법 활동, 그다음에 사법 활동,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기관에서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규칙 제정, 각종 고시를 정해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그게 입법 활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징계를 부과하죠. 이건 다 사법 활동이죠. 원래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기관에서 징계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only 그 소방 활동의 주체가 우리 소방기관에 한정하면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 의미 소방이란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림청. 우리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산불이 났다. 그럼 우리가 산불 화재 시에 그 주무관청이 어디냐? 산림청에서 주관합니다. 재난을.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이 바로 특히 소방활동도 하겠죠. 산림청, 각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민자치센터. 시청.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죠. 그 공공기관이 행하는 소방활동. 그러면 민간, 개인이나 어떤 민간 단체에서 행하는 소방활동. 이 영역 모든 기관들이죠.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이 행하는 모든 소방활동을 다 합쳐서 실질적 의미 소방이다. 그래서 형식 의미 소방은 only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실질적 의미 소방이란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에서 행하는 모든 소방활동을 포함해서 바로 실질적 의미 소방이다. 자, 그렇다면 형식 의미 소방과 실질적 의미 소방과의 관계가 있겠죠. 자, 관계를 보면 실질적 의미 소방이 바로 형식 의미 소방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이 바로 형식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의미 소방과 실질적 의미 소방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은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하나 꼭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할 때의 주체에 따른 구분, 형식 의미 소방과 실질 의미 소방에서 실질적 의미 소방이 더 넓은 개념이다. 더 포괄적 개념이다. 그래서 형식 의미 소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은 항상 일치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문제는 거의 시험에 거의 출제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소방학 공부하면서 이런 개념 정의는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소방 작용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또 소방의 개념이 다른데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7, 8 보시면 자, 소방 작용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협의의 소방과 광의의 소방인데, 우리 협의의 소방은 좁은 의미의 소방이라 하고 광의의 소방은 이제 넓은 의미의 소방이라 하죠. 그래서 협의와 그다음에 광의의 소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소방은 우리 소방 활동과 각종 우리 소방기관의 인허가 업무, 순찰 이런 것들, 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방화 순찰, 이제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죠. 근데 협의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방 활동이 주된 목적이겠죠. 단순히 화재를 예방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계 진압할 활동. 그다음에 소방기관에서 이제 민원 업무가 왔을 때 바로 민원 업무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다음 평상시에 이제 기동 순찰 업무를 통해서 방화를 순찰하는 그런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단순히 협의의 소방이다. 이건 이제 좁은 의미 소방으로서 과거의 이제 소방의 개념이죠, 이건. 그래서 과거의 소방이란 이 협의의 소방에 한정돼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소방의 업무가 확장돼 있죠. 그래서 기관의 업무가 많은 업무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협의의 소방에서 오늘날은 광의의 소방으로 그 개념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자, 광의의 소방이란 넓은 의미 소방으로 이 단순히 소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시설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그 생활수단의 피해를 또 해결해주는 업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사회봉사, 이 사회봉사 활동, 이 봉사 기능이죠. 특히 사회복지 증진, 사회복리 증진이다. 그 사회복리 증진 업무까지 그 영역이 우리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단순히 협의의 소방에서 한정하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소방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광의의 소방은 넓은 의미 소방으로서 현재의 소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소방은 협의의 소방이다. 즉 소극적 의미의 소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광의의 소방, 넓은 의미의 소방, 현재의 소방으로서 적적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은 협의의 소방에서 광의의 소방으로 그 개념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행 중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협의에서 광의로 이행 중이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3번에 소방장애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협의의 소방,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 의미 소방과도 같다. 자, 그래서 협의의 소방은 좁은 의미 소방으로서 과거의 소방, 소극적 의미 소방, 형식의 소방이라 하고, 광의의 소방은 넓은 의미 소방, 근데 현대죠. 과거니까 이제 현대라고 할까요? 현대의 소방이다. 그래서 적적 의미 소방으로서 실질적 의미 소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념적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다. 자, 그래서 협의 소방의 그 두 번째 보면 실전법상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한다. 세 번째,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는 현재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기타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은 물론 소방관 복무규칙의 제정 등 입법조 활동,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활동, 과태료의 부과 등 사후적 활동이 포함된다. 그래서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 그래서 소방활동, 행정활동, 그 다음에 입법활동, 사법활동까지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광유 소방이란 소방장유의 내용 및 성질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 소방이다. 그래서 광유 소방은 실제. 그래서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고 지역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구분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 시설, 그 생활수단에 피해를 입히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광유 소방이죠. 그래서 이 개념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실전법상 소방기관은 물론 타 행정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사무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다른 기관, 타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소방 활동도 포함하고 있는 게 광의, 즉 우리가 실질적 의미 소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협의의 소방은 좁은 의미 소방으로서 과거의 소방 개념이고 소극적 의미, 그다음에 형식 의미 소방이라면 광의 소방은 넓은 의미 소방으로 현대의 소방적 개념으로 적적 의미다. 그리고 실제의 의미 소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입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거의 않고 있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스킵하시면서 개념적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소방의 이념, 목적, 임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의 이념이죠. 이념. 자, 이념이란 우리 소방이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가치, 밸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다. 소방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어떤 방향,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소방의 이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소방의 가치, 지향의 가치로서 희생봉사죠. 그래서 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 특히 희생봉사죠. 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업도 부여받는 그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콜링이 필요합니다. 콜링. 부름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무나 소방 공무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식, 초철한 사명의식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희생, 봉사다.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들 간의 인화 단결, 정의,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죠. 이런 뭐 희생, 봉사, 인화, 단결, 헌신, 소명의식 이런 걸 추구하는 걸 우리가 이념이라는 거죠. 우리 소방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특히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 개념을 잠깐 볼까요? 소방의 이념이란 소방이 지향할 가치로 공직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재난관리의 전문 중추 조직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화합, 단결, 그다음에 정의와 평화, 안녕 질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는 전문성. 기본 희생, 봉사, 헌신, 소명의식 바탕 위에 여러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같이 지향을 해야 완벽한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이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비상성이 넘치는 담대한 자세로 용감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한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화재, 재난을 제압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이 바로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가치, 이념.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의식, 희생봉사라,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방의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바로 파이어스입니다. 그 파이어스란 개념 자체를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F 하면 파이어스, 불, 화재, 소방을 의미하고, I 하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국제화. 그다음에 R은 레스큐 앤 퍼스트 에이드, 구조 구급이죠. 그다음에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위기 또는 비상관리. S는 이제 서비스라고 해서 봉사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이 봉사 같아요. 봉사. 적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업무를 위한 봉사활동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업무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방의 이념과 관련해서 캐릭터, 개념을 공부했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방 캐릭터와 그 상징성, 상징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과 상징 의미가 있죠. 거기 보시면 물, 불, 월계수, 태극, 셈의 이 물질들이 뜻하는 상징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물과 불의 의미를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별표를 좀 해 주시면 되겠죠. 책에도 물과 불을 잘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앙 통합 출제된 이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옛날 시도 자체 출제할 때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우리 소방이 가장 중요한 게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을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뜻하는 상징 의미와 불이 뜻하는 상징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물입니다. 물은 자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필수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물이죠. 그래서 필수성, 필요하다. 윤리성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면 우리가 몸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죠. 마찬가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러워진 걸 물로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는 거,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성, ethics라 하죠. ethic, 윤리성. 그러면 유연성입니다. 물은 이제 굽이굽이 어느 곳이나 굽이쳐서 갈 수 있는 거죠. 유연성. 유연성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의미적 개념을 보면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연성. 포용성입니다. 모든 걸 이제 다 품어안을 수 있는 거죠. 자, 불이 뜻하는 것은 뭐냐? 정의성입니다. 어떤 사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정의, justice. 우리가 정의성을 우리가 정화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명성,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합성, 그 다음에 창조성. 창조성은 어떤 걸 이제 만들어내는 생성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불을 떼 가지고 다 녹으면 다 하나의 이제 용광로에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물질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불의 혁명입니다. 창조성, 화합성. 이 화합성은 우리가 단결성이라 하죠. 단결성. 단결성. 그래서 그 고있는 용광로에 다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화합성. 정의성, 광명성, 화합성, 창조성을 뜻하고 있는 게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갖는 상징 의미, 이 두 개는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죠. 통합 출제된 이후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게 물과 불이죠. 옛날 시도 자체 출제할 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월계수를 보도록 하죠. 자, 월계수는 이제 경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제 선수들이 경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월계관을 딱 씌워주는 거죠. 성취성이다. 모범성, 방향성 나타난다. 그래서 경쟁성과 모범성을 뜻하는 게 우리가 월계수. 태극이죠.
태극. 태극이 뜻하는 건 우리가 주인성, 자주성을 의미한다. 태극은 주인성과 자주성. 세매, 매죠. 경계, 예방, 영매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과 불이 뜻하는 상적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소방 부착물 있죠. 그 소방 부착물 상징성이 있어요. 책에 보시면 넘버링은 3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소방 부착물의 상징성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옛날 시도 자체 출제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통합 출제인 이후로 2011년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이런 상징 의미, 부착물의 상징 의미는 나온 적은 없어요. 시도 자체 출제할 때만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런 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횃불입니다. 횃불이 뜻하는 건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밝게 비춰준다, 밝게 준다. 즉 우리가 불이 뜻하는 게 광명성이 있죠. 밝게 준다, 광명성. 어두움을 우리가 밝게 비추는 광명성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호스가 있어요. 호스. 자, 횃불을 받지는 안정감 있는 소방의 힘. 소방 호스 하면 호스는 소방의 힘을 상징하는데 이 힘을 상징하는 게 호스뿐만 아니라 뭣도 있냐? 우리가 관창이 있죠. 관창. 그래서 호스와 관창은 소방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각수를 봅니다. 이 육각수가 옛날 시도 자체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각수에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육각수. 육각수 하면 물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거죠. 물의 결정체 하나인데요. 육각수. 자, 소방활동으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좋아지게 한다. 별표를 따라가시고. 그래서 육각수는 물의 결정체, 물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물은 항상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좋아지게 한다. 육각수. 그 다음에 세매, 주의를 경계 예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국민을 이제 구한다는 의미가 세매. 그 용감하게 국민을 구한다. 손살같이 날아가서 세매. 매를 의미하죠. 무궁화하면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관창하면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비로서 소방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힘. 소방의 힘 하면 두 개, 호수와 관창. 이걸 기억해 주시고 월계수 하면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재난을 제압한다는 의미.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 소방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단합된 마음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단합된 마음을. 그래서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민들이 노란 리본을 다 달고 다니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단합된 마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리본 하면 소방공무원 상원의 단합된 마음을 연결한다.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의 상징적 의미와 그 다음에 부착물, 여러분 모자나 그 다음에 옷, 근무복이나 아니면 정복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착물들의 상징 의미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한번 딱 시도 자체 출제되는 게 육각수, 물을 의미한다.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좋아지게 한다는 것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소방의 목적이 나오죠. 소방의 목적. 자, 소방의 목적입니다. 소방의 목적은 우리가 소극적 목적과 적적 목적 그리고 우리 소방기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소방의 목적 중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의 목적이냐 그 목적을 정확히 규정한 법이 바로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이거든요. 그 1조의 목적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목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소극적 목적과 적적 목적을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법규를 공부하지 않는 우리 특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죠. 이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소방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걸 읊을 수 있어야죠. 이걸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한편에 시조를 읊은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시를 읊은다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은 뭐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게 가장 소극적 목적이겠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그래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이게 바로 가장 적정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여기까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목적. 가장 적정 목적이 이 복리 증진입니다. 복리 증진을 우리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가장 적정 목적이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소극적 목적을 가볍게 봅니다. 자, 인위적 또는 자연적 현상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을 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한다. 사회 공동생활의 평온과 건전한 상태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고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정 및 질서 유지와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목적. 그 다음에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가장 적정 목적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소극적 목적과 적정 목적은 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소극적 목적, 적정 목적도 가볍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소방기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을 반드시 암기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반드시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특채 공부하신 분들은 또 1조의 목적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소방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방의 임무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임무. 우리 소방의 임무는 크게 어떤 임무가 있는가? 그게 우리 소방의 임무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소방의 업무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과 칠판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소방의 임무하면 먼저 소방 업무가 있죠. 먼저 임무를 하기 전에 업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첫 번째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 그렇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 지원 활동을 하겠죠. 어떤 유관기관이 이제 소방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으로 가는 거죠. 소방 지원 활동, 뭐 산불 예방, 경계, 진압, 지원 활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안전 활동, 뭐 벌집 제거 등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생활안전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우리 소방의 업무는 크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활동, 소방 지원 활동, 그다음에 생활안전 활동이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 요청하면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소방 지원 활동. 그다음에 생활안전 활동, 뭐 고드름 제거.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건물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고드름이 크게 열려가지고 녹을 때 아래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들 머리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드름 제거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하게끔 해야 됩니다. 하러 가야죠. 그 고드름 제거
뭐 말벌 제거, 위해 동물 포획 및 제거 활동 다 생활안전 활동이죠. 우리 소방 기본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전 활동도 여러분들 이제 근무하면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생활안전 활동까지 이를 수행하는 게 우리 소방의 업무이죠.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소방의 업무이고, 이제 소방의 임무는 다시 두 가지 임무로 나눠집니다. 기본적 임무와 이제 파생적 임무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제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방의 임무는 좀 발표하시고 완전히 출제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방의 임무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소방의 임무는 크게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 임무는 우리가 소방의 가장 본래적 임무이다. 그래서 기본적 임무는 본래적 임무. 소방이 존재하는 목적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 뭐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러 가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활동.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 활동.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 임무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의 목적을 지키는 건데요. 정부의 기능 중 무슨 기능에 해당하냐? 질서 기능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재무 기능도 있고, 군사 기능도 있고, 경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기능도 있고. 근데 보통 정부 기능 중 우리가 소방은 질서 기능에 해당합니다. 질서 유지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확대되면 사회가 혼란돼요. 그래서 혼란된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되죠. 질서 기능에 해당하고, 그 질서 기능 중에서도 보안 기능이다. 안녕과 질서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방은 크게 처음에 어디 신분이었냐면 경찰 신분이었어요. 우리 초기 소방의 신분은 다 경찰입니다. 초기 소방의 신분은 다 경찰 신분이었죠.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이 업무가 뭐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치안 질서 유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안녕을 도모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방도 마찬가지. 화재가 확대되면 사회가 혼란되잖아요. 빨리 화재를 진압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자. 그래서 정무 기능 중 질서 기능이며 보안 기능이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발표를 좀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 임무의 대표인 게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안정생활을 보장한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그리고 진압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 이 세 가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 기능 중 질서 기능이며 보안 기능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무원 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을 하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생적 임무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생적 임무인데, 소방의 기본적 임무 외에 또 다른 임무입니다. 소방의 임무죠. 그게 뭐냐? 정부 기능 중 그 업무는 봉사 기능에 해당합니다. 무슨 기능에 해당한다? 봉사, 즉 서비스 기능이죠. 그래서 권력이 없는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비권력적 서비스죠. 그래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대표형이 뭐냐? 구조대와 구급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구조대와 구급대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파생적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뭐 신고를 하겠죠. 그럼 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우리 소방기관에 신고를 하면 우리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화재를 이제 진압해주고 예방 경계를 해주겠죠. 이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예요.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보면 화재 현장, 재난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자가 있죠. 즉 응급 환자가 있어요. 응급 환자 빨리 뭐 해줘야 됩니까? 응급처치, 치료를 좀 해줘야죠. 응급처치. 응급처치와 그 다음에 병원 이송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죠.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구급대를 만든 거죠. 구급대를 설치했어. 그 다음에 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건물이 말이죠. 무너진 거예요. 붕괴돼가지고. 사람이 가고 매몰되어 있습니다. 매몰자가 있어. 이 매몰자를 빨리 뭐 해야 돼요? 위험한 것도 빨리 벗어나게끔 해줘야죠.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구조대를 만든 거죠. 우리가 1995년에 서울에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삼풍백화점. 그 붕괴해가지고 다 거의 많이 죽고 이제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생존자를 구조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구조대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구조대가 그렇게 조직이 잘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활동하다가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대와 구급대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임무가 바로 파생적 임무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업무들이 격가지로 나오는 것을 파생적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와 구급대 운영 나오면 파생적 임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책의 3번 소방의 임무, 소방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의 임무. 그래서 책에는 우리가 소방의 업무에 화재 예방 활동, 소화 활동,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활동이 있는데 그 화재 예방, 소화 활동, 구조 구급 활동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소방 활동이라 하는 거죠. 다 화재 조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걸 더 추가적으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업무 관련해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그리고 화재 조사 활동. 그래서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까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책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의 임무와 관련해서 기본적 임무를 본래적 임무로 한다. 그래서 그 기은, 니은, 디은, 니을 여러분들이 그 굵은 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파생적 임무가 있죠. 오른쪽 하면 소방의 기본적 임무 외에 또 다른 임무다. 그래서 정무 기능 중 봉사 기능에 해당하며 권력이 없는 직접 서비스다. 체크해 주시고 구조대와 구급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 그 구조대와 구급대에다 키워드 딱 잡고 아 이건 파생적 임무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방행정의 업무 범위가 있죠. 소극적 의무의 소방행정과 적극적 의무의 소방행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가 협의의 소방과 광의 소방, 형식 의무의 소방과 실질 의무의 소방, 과거의 소방과 그 다음에 현대의 소방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소극적 의무의 소방이란 과거의 소방으로서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그래서 일반 주민 및 소방 관련 종사 등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 미룬 업무 처리, 인허가 업무 처리, 방화 순찰. 자, 이건 이 형식 의무의 소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형식 의무의 소방. 그 다음에 협의의 소방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적지 의무 소방하면 현대 의미의 소방이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의 소방 행정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적극적인 소방 행정으로 확대된 기능을 말한다.
그다음에 구조 구호 활동 기능도 포함하고 화재 및 각종 재난 제시 소화 및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이 방제, 이 재난 업무까지 포괄하는 거죠. 재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그 다음에 방역 지원, 인명구조, 각종 시정의 수리봉사반 운영,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활동 및 봉사활동. 그래서 네 1번을 보시면 사회봉사.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까지 수행하는 걸 오늘날의 적적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적 의미 소방이란 우리가 실질 의미 소방이다. 그 다음에 광유 소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소극적 의미 소방에서 무슨 의미 소방으로 이행 중이다? 적적 의미 소방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소극적 의미 소방에서 적적 의미 소방으로 이행 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 소방에서 적적 의미 소방, 그래서 형식적 의미 소방에서 실질 의미 소방으로 이렇게 이행 중이다. 추세가 이렇게 소극적 의미에서 적적 의미 소방으로 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방이 이제 소극적 의미 소방과 적적 의미 소방을 공부했고요. 이제 소방 행정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 행정의 수단 보시면 이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 행정의 수단 하면 옆에다 써놓을까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죠. 소방행정. 결국 소방행정의 수단, 소방행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방의 목적. 즉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전환,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들이 도대체 뭔가? 수단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이 세 가지 수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몽 지도가 있다. 계몽 지도. 이 계몽 지도 첫 번째 나와 있는 소방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몽 지도가 있어요. 이 계몽 지도는 비권력적 행정이랍니다.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 없다. 즉 힘이 없는 행정이다.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권장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깨우쳐주고 이 계몽, 그 다음에 지도, 가이드를 하는 거죠. 가이던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일깨워주는 걸 계몽.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이끄는 걸 지도, 즉 가이던스, 가이드를 하는 거죠. 자, 소방법규의 변경 등이 발생되는 혼란과 오해로 인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데 우리 소방 관계 법령에서 특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련 법률에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이면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뭐를 다 설치해야 되냐면 우리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건축물, 특정 소방 내상물,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내상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뭐를 설치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전에는 이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내상물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몇 층이냐? 6층 이상으로.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계몽이죠.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그 건물마다 우리 소방문이 가서 그 관계인에게, 소유자, 관계인 등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지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법이 바뀐지를 잘. 그 다음에 방송인 또 딱 뉴스에도 이런 바뀌었다는 사실, 법이 개정됐다는 걸 또 홍보도 하고요. 그게 다 계몽 지도죠. 자, 행정상 계몽지는 반드시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고려해서 이제 계몽 지도를 하고요. 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상 계몽지는 상황에 따라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그게 또 잘 듣지도 않고 일정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에 계몽 지도의 4번에 그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계몽의 소방복구 개정 홍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고. 책에는 없지만 소방복구 개정 홍보. 그래서 소방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다 계몽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법을 따라서 또 국민들이 이제 법을 지켜가야죠. 그다음에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운동. 캠페인이 뭐 운동이니까. 길터주기 운동, 뭐 길터주기 캠페인. 그래서 요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목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이제 우리 소방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때 길을 잘 또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터주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몽이죠. 그래서 가끔마다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그 민방위 훈련의 주제로 소방 자동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통해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전국에 전부 다 이 길터주기 운동,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죠. 그러면 행정 지도에 예가 있어요. 지도에. 자,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 지도에 하면 권장, 이렇게 권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노유자 시설, 다중이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장례식장 인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요. 장례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장례식장이면 동물 장례식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나오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 동물 장례식장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장례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2018년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장례식장,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이 있고 동물 장례식장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장례식장과 동물의 장례식장을 합쳐서 장례시설이죠. 이런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의자, 소파, 침구류에 대하여 필요하면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권장이죠.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지도.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누구 마음이냐?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그건 업주 마음이에요. 사장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사장이 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의자, 소파, 침구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다 누구 마음이다? 그거는 사장님, 업주 마음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를 우리가 행정지도라는 거죠. 그 예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소방행정의 수단으로 첫 번째 계몽지도를 공부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과 강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계몽
지두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방행정의 수단으로 봉사 활동과 그 다음에 명령과 강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